퇴직 후 10년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퇴직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예상보다 훨씬 길고 막막한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누군가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10년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퇴직 후 꼭 준비해야 할 것들, 피해야 할 실수,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으시면 퇴직 후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퇴직 후 10년이 경제적 미래를 결정한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이때 10년 동안 돈 관리를 잘못하면 나머지 인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김영수 씨는 퇴직 후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처음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만에 절반 이상을 써버렸어요.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니 금방 부족해졌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반면 박수진 씨는 퇴직 전부터 노후 자금을 미리 계획했어요. 생활비를 조정하고 연금과 투자로 수입을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정우 씨는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탓에 몇 년 만에 실패하고 퇴직금을 모두 날렸어요. 결국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죠. 최윤정 씨는 반대로 작은 규모의 투자와 부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면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웠어요. 이강민 씨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계속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전에 경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연금, 부업, 투자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인생을 즐긴다. 퇴직 후 10년 동안 건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용지물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김태호 씨는 퇴직 후 술과 흡연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지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박소연 씨는 반대로 퇴직 후에도 매일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했어요. 덕분에 7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재훈 씨는 퇴직 후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큰 병을 발견했어요. 일찍 발견했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이었지만 이미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어려워졌죠. 최민정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식습관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가볍고 여러 활동을 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하영 씨는 처음에는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친구가 건강 악화로 고생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몇 년 후 그는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도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이 있어야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외롭지 않다. 퇴직 후에는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요. 이때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정우 씨는
퇴직 후 인간관계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졌어요. 박민수 씨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유지했어요. 덕분에 그는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이영진 씨는 지역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덕분에 그는 나이가 들어도 늘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최은지 씨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하늘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넷째,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이 활기차게 산다. 퇴직 후 10년 동안 목표 없이 지내면 삶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무료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매일이 즐겁고 활력이 넘치죠. 예를 들어보면 김동현 씨는 퇴직 후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처음엔 자유가 좋았지만 점점 허무함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갔어요. 박진희 씨는 반대로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로 했어요. 처음엔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성장했고 매일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이준석 씨는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최윤정 씨는 여행을 목표로 삼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정수빈 씨는 퇴직 후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기처럼 쓰다가 점점 글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배움, 도전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세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활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성호 씨는 퇴직 후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오직 연금에 의존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었고 경제적 불안감이 커졌어요. 박유진 씨는 퇴직 후에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정민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덕분에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최단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큰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고 있어요. 정승환 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 퇴직 후에도 계속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경제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작은 부업이나 투자, 강의, 컨설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적은 돈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배우는 사람이 젊게 산다. 퇴직 후에도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젊고 새로운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보면 김나영 씨는 퇴직 후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줄어들었어요. 박준호 씨는 반대로 퇴직 후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덕분에 해외여행에서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한솔 씨는
퇴직 후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웠어요. 덕분에 온라인에서 일할 기회도 얻었고 기술을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선미 씨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마다 보람을 느꼈고 작은 요리 모임도 운영하면서 삶이 더 즐거워졌어요. 정우진 씨는 미술을 배워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배우면 배울수록 삶이 더 흥미롭고 정신적으로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간관계를 넓히는 사람이 외롭지 않다. 퇴직 후 인간관계를 좁히면 점점 외로움이 커지지만 반대로 관계를 넓히는 사람들은 늘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보면 김정우 씨는 퇴직 후 회사 동료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함이 커졌어요. 박민수 씨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관계를 유지했어요. 덕분에 그는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이영진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덕분에 그는 나이가 들어도 늘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최은지 씨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하늘 씨는 취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을수록 외롭지 않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덟째, 취미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의 차이가 커져요. 취미가 있는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취미가 없는 사람은 무료함을 느끼기 쉽죠. 예를 들어보면 김대훈 씨는 퇴직 후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처음엔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무료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커졌어요. 박서윤 씨는 반대로 퇴직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어요. 이정훈 씨는 음악을 배워보고 싶어서 기타를 시작했어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친구들과 작은 음악 모임도 만들게 되었어요. 최명주 씨는 여행을 취미로 삼았어요. 혼자서도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국내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퇴직 후에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우석 씨는 퇴직 후 요리를 배우면서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덕분에 가족들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행, 요리, 음악, 그림, 운동 등 무엇이든 좋아요.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으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아홉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다. 퇴직 후에는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점점 외로워지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인생이 훨씬 더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상우 씨는 퇴직 후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점점 우울감이 커졌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박정미 씨는 반대로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즐길 시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퇴직 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선우 씨는 퇴직 후에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생각하며 소소한 일들을 찾아 했어요. 그 덕분에 건강도 유지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최지훈 씨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보니 매일이 더 행복해졌어요. 정수연 씨는 퇴직 후에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덕분에 그녀는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열째,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영철 씨는 퇴직 후 아내와 갈등이 많아졌어요.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부딪힐 일이 적었는데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어요. 박정우 씨는 반대로 퇴직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함께 산책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퇴직 후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었어요. 이상민 씨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최수연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기로 했어요. 요리를 배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예전보다 사이가 훨씬 더 돈독해졌어요. 정미선 씨는 퇴직 후 남편과 작은 사업을 함께 시작했어요. 둘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소통을 늘리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 후 10년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어요.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경제적인 계획을 잘 세운 사람, 건강을 지키는 사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인간관계를 넓히는 사람, 취미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퇴직 후에 삶이 길어진 만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멋진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퇴직 후에도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